자, 14-3 관계사의 생략입니다. 관계사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모두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읽어보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 which, that은 생략이 되는 경우가 많고 관계부사도 생략이 가능하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미 생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생략이 되어 있는 걸 알아보는 방법이죠. 그 방법이 바로 여기 나와 있듯이 명사나 대명사 뒤에 문장이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 명사와 주어 앞에 관계사가 있어서 우리는 이 주어부터 이 대명사를 꾸미듯이 해석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바로 들어갈게요. 688번. Even the student whom I thought to be clever couldn't solve the problem. 이렇게 관계사가 살아있는 경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이미 얘기했지만 명사가 대신나 who 또는 whom 그리고 which 그 외에 여기는 when, where, why 등등등 해서 WH라는 이런 단어들을 취하면 뒤에 어떤 형태가 나오든 다 이 명사를 꾸미기로 했어요. 문장이 주어 동사가 나오거나 주어가 생략이 돼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이 만약에 whom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볼게요. 여기도 when이 없다라고 앞으로 안 나올 거니까 없으면 명사 뒤에 문장이 나온다? 바로 요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Even the student, 학생조차도 명사 인식하시고 뒤에 문장 나온다. think의 과거형. 여러분, 요 관계가 나왔구나 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생은 학생인데 어떤 학생? 내가 생각했던 학생조차도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한 내용은 뭐예요? 영리하다고 생각했던 학생들조차도. 자, 관계사 앞에는 동사가 없고 좀 관계사 뒤에 여기 관계사가 있는 걸 이제 캐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안 거예요. 명사 다음에 문장 나왔으니까 원래 여기 관계사가 있구나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관계사 앞에는 지금 동사가 없는데 관계사 뒤에 지금 동사가 한 번 나왔죠.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could not solve 동사가 두 번 나왔죠. 그러면 두 번째 동사 전까지 I부터 두 번째 동사 전까지가 학생을 꾸미는 거예요. 즉 내가 영리하다고 생각했던 학생조차도 그 문제를 풀 수 없었다. 이렇게. 자, 그럼 699번도. 699번은 앞에 일단 문장이 하나가 존재를 하네요. achievement라는 성취 달성이라는 명사가 나왔고 전치사는 꾸며줄 테고 즉 네 목표의 성취 달성은 하고 여기 동사가 is assured. 무슨 동사? 수동태 동사죠. 뭐뭐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assure 찾아서 assure 된다. 그래서 assure를 이미 아는 친구들은 assure 확실하게 하다, 보장하다니까 보장된다라고 여기서 해석을 했어요. 즉, 네 목표의 성취 달성은 보장된다. at the moment, 순간에. 그러면 순간이 명사예요. 더 뒤에 나오는 건 명사겠죠. 그 다음에 you commit, 네가 commit하는 순간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명사 다음에 문장 나왔으니까 여기에 뭔가가 있겠구나. when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우리는 관계사가 있구나라고 이해하면 되죠. 그러면 moment 뒤부터 이 you부터 어디까지가 moment를 꾸미느냐. 자, commit 이하로 동사가 또 안 나오죠. 그러면 전체가 moment를 꾸미는 거예요. You commit yourself to it. commit은 commit self to A. 전혀 A에 헌신하다. 전념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셀프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셀프가 나온다는 건 앞에 있는 주어와 같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you와 여기 yourself가 같을 그럴 때는 여기 쓰기도 하죠. 여기 수거로 외워두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걸 다룰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생략이 된 것을 찾는 방법을 690번부터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텐데 692번, 691, 692 두 개를 한번 볼게요. 691번과 692번을 보는 이유는 다른 것과는 달리 이 두 개는 우리가 명사라고 잘 인식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나와요. 바로 이 thing로 끝나거나 아니면 원으로 끝나는 이런 단어들. 이런 거 다 명사거든요. 이런 단어들은 파생이 돼서 앞에 some이라던가 n이라던가
no라던가 이런 단어가 붙죠. something, anything, no one, someone, anyone, no one. 이거 다 명사예요. 그래서 여기 봤는데 얘는 이제 앞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띵만 나왔네요. 이것도 명사예요. 이것도 그래서 the thing, the only thing, 유일한 것. 그래서 명사. 그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 그러면 we have to fear 하는 유일한 것.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거죠. 자, have to fear 첫 번째 동사고요. is가 두 번째 동사죠. 그러면 we부터 fear까지 only 등을 꾸미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fear이란 단어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죠. 얘는 동사, 명사 다 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이 fear는 동사로서 두려워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have to는 뭐예요? must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유일한 것은 is, 뭐뭐이다가 되고 두 번째 fear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예요. 두려움 이렇게. 그래서 두려움 그 자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단어를 잘 몰라서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691번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에 some이나 any나 no가 붙은 thing도 명사이고 그 다음에 그냥 thing도 명사가 된다. thing, one 명사고 fear처럼 동사, 명사가 다 되는 경우도 있다. 692번도 그럼 뭐겠어요? Don't marry. 일단은 692번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예요? 명령문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 캐치가 돼야 되겠죠. 부정명령문, 뭐뭐 하지 마라. 즉 결혼하지 마라. someone, you, someone이 명사고 you can live. 이렇게. 즉 네가 살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라. with는 뭐라고 갖다 붙이면 돼요? 네가 함께, 같이. 하지만 marry someone, you cannot live. 명사, 주어, 동사. 네가 살 수 없는, 어떻게 살 수 없는, without, 없이. 네가 그 사람 없이, 누군가 없이 살 수 없는 사람과는 결혼을 하여라. 이렇게. 그래서 이 부정대명사라고 그러는데 이 thing, one으로 끝나는 이런 거 다 명사라는 거. 그런 것 때문에 690을 691을 봤고요. 나머지는 이런 명사가 아니라 대놓고 명사. 그냥 명사니까 여러분들이 명사 뒤에 문장 찾아서 해석을 해보시고 690번, 93번, 94번, 95번 두 번째 14-4 전치사 관계대명사. 자, 얘도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전치사에는 뭐뭐가 있죠? 여기 나와 있죠. in, by, with, for 이런 게 전치사죠. 그 다음에 적어볼게요. in, with 등등등. 관계대명사는 뭐가 나올까요? 보통 사물을 뗀 위치, 그 다음에 사물을 뗀 whom 이렇게 써요. who가 아니라 who는 못 와요. 자, 그러면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묶어서 볼 거예요. 한 덩어리로. 그리고 이제 앞엔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명사가 나오겠죠. 선행사로서. 그리고 뒤에는 문장이 나오죠. 문장이 나올 거예요. 주어 나오고 동사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 주어 동사가 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꾸며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한번 문장 볼게요. 이런 말들은 나중에 한번 읽어볼 거고 일단 696번 behavior 행동은 is 이다, 뭐이다, 거울이다. 자, 거울 명사죠. 명사 다음에 전치사 위치 나왔죠? 묶을 거예요. 한 덩어리로. 그리고 뒤에 문장 나왔죠. 즉 모두가 show 보여주는 거울이다. 이렇게. 즉 행동은 모든 사람이 무엇을 보여주는 그들의 참된 모습을 참된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97번도 reading is 독서는 is 뭐다? 더 primary means 더 다음에 나오는 me는 명사죠. 여러분 더나 어나 언제에 나오는 건 명사예요. 여기 나오는 mean을 뭐 의미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때 mean은 방법이라는 명사예요. 즉 독서는 primary, main이란 뜻이겠죠. 주된 방법이다. 자, 명사 다음에
by which 나왔죠? 묶을 거예요. 그리고 뒤에 문장 나오죠? 즉 독서는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 네가 얻는 주된 방법이다. 네가 무엇을 얻어요? 네가 아이디어를 얻고 and 그리고 네가 동사 2번 나오죠. 네가 아이디어를 얻고 gather 모으다라는 동사네요. 모으는 주된 방법이다. 그럼 뭘 모아요? 정보를 모으는 주된 방법이다. 698번도 You may forget someone. 너는 may forget 잊을지도 몰라. someone 누군가를 with whom 나왔죠. 묶을 거예요. 이렇게. You laugh. 네가 웃는 누군가. 이 경우에는 with를 네가 함께 웃는 이렇게. 696, 697하고 698의 차이는 사실 696, 697은 전치사를 굳이 해석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해석이 돼요. 근데 보들 원래는 이 in을 이 끝에 두고 이해하는 거거든요. 원래 얘가 끝에 있던 거였어요. by도 마찬가지로 원래 끝에 있던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 같은 경우도 with도 원래 여기 있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네가 웃는데 네가 함께 웃는 사람 이렇게 원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이거 하고 나머지 2개 다 한번 해볼게요. 자, 너는 잊을지도 몰라. Someone with whom you laugh. 네가 함께 웃는 누군가는 잊을지도 몰라. 하지만 you will never forget. 너는 절대 잊지 못할 거야. Someone with whom 묶어서 볼게요. 네가 울었던 누군가. 그리고 with가 있다 치면 네가 함께 울었던 누군가는 못 잊을 거야. 되는 거죠. 699번 A man, 사람은 성공할 수 있어. At almost anything, 거의 모든 것. Everything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에요. any가 긍정문에서는 모든 것이 돼요. 그래서 사람은 거의 모든 것에 성공할 수 있어. 자, for which 나왔죠. anything 명사죠. for which 묶어서 자, 어떤 모든 것? 이때 he는 그가 아니라 a man을 가리키는 거야. 그냥 사람이에요. 즉 사람이 주어, 동사 이렇게. 즉 사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것에서 성공할 수 있어. 사람이 뭘 가지고 있을까? Unlimited enthusiasm. 리밋이 없는, 한계가 없는. 그러면 이게 뭐 무한한. 사람이 무한한 enthusiasm이 열정. 그러니까 무한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것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해석할 때 이 전치사를 해석을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전치사를 맨 뒤에 놓고 해석을 하는 게 원래 맞는데 굳이 지금 4개 중에서 698은 뒤에 놔야지만 좀 더 명확해지지만 나머지는 안 놔도 큰 문제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 해석하실 때는 그냥 편하게 뒤에 있는 문장이 앞에 를 꾸미듯이 해주시면 되고 전치사가 원래 끝에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끝에 왜 있었냐면 지울게요. 끝에 왜 있었냐면 하나씩만 볼까? 끝에 이렇게 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in으로 끝나면 in 뒤에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어가. 이 목적어가 거울이 되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은 그들만의 이미지를 in the mirror, 거울 속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by가 원래 여기 있던 거예요. 즉 전치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랑 전면구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in the mirror, by the mean 이런 식으로.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앞에 여기 with가 있었죠. 아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with someone 이런 식으로. 마지막 얘는 by any
by가 아니네요. by가 아니라 for anything.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고, 시험 문제로 나올 법한 건 뭐가 있냐면, 시험 문제로 나올 거는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할 때가 있어요. by which냐 아니면 그냥 which냐. 여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전치사가 없어야 되느냐 이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최소한 전치사가 없는 which는 어떤 때 쓰여야 되는 거죠?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필요한 데 없거나. 그런데 보통 명사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뒤에 있는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완전한 문장을 이루어요. 그래서 위치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냥 위치는 언제 써요? 위치 뒤에는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필요한데 없어야 돼요. 그런데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오려면 완벽한 문장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in이 없다. 그럼 이 뒤에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어야 되는데 둘 다 있죠.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위치는 안 되고 이 선행사와 관련된 전면구가 뒤에 있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추측을 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선행사가 어떠한 전치사와 전면구를 이루어서 뒤에 쓰였구나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는 you left 끝 left는 목적어를 안 써요. 그래서 이대로 완전한 문장이에요. 나머지도 he 그가 가지고 있죠. unlimited enthusiasm 주어 동사 목적어로 완전한 문장이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선행사가 어떠한 전치사를 가지고 전면구를 이 뒤에서 이루었구나 이걸 찾는 거죠. 그래서 너네가 전치사를 찾는 일은 거의 없고 전치사를 쓸지 전치사를 안 쓸지 이걸 찾는 문제가 종종 나와요. 그래서 방금 한 대로 여러분들이 복습 한번 해보세요. 114-5에 선행사와 떨어져 있는 관계사. 자, 이거는 바로 한번 문장을 들어갈까요? 여기 읽어볼게요. 선행사가 주어인 문장에서 주어 부분에 비해 수로 부분이 짧은 경우 또는 선행사 뒤에 수식어가 있는 경우에는 선행사와 관계사가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관계사절 바로 앞에 명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선행사로 간주하지 말고 문맥상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된다. 이 문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문맥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문장 한번 볼게요. The number of 뭐죠? 뭐뭐의 수, 뭐의 수죠. Foreign student, 외국인 학생의 수 해서 얘가 주어네요. 학생의 수가 is increasing, 진행형 동사 이렇게 문장 나왔죠. 여기 후가 나왔어요. 후가 나올 수가 없죠. 선행사가 없잖아요. 일단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선행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얘는 관계대명사예요. 어떻게 관계대명사일 줄 알 수 있죠? 얘가 설마 의문사일 리는 없겠죠? 여기서. 외국인 학생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누가 배웠냐? 뭐 이렇게 말할 리는 없는 거잖아. 의문사는 이제 의미가 명확치가 않고, 의미가 이제 그렇지가 않고, 게다가 얘 지금 뒤에 주어가 없어요. 배운대요. 무엇을? 한국어를 배운대요. 한국어를 배우는 이 주어가 없는데, 우리 이 주어 알죠? 이 주어가 누구죠? 외국인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 후 이하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후 이하가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뒤로 갔죠? 왜 뒤로 갔겠어요? 수로 부분이 짧은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동사가 짧아서 그래요. 동사가 주어에 비해 동사가 짧은 경우. 근데 우리가 이거를 쓸 일은 거의 없고 쓸 일보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일단 the number of 뭐뭐의 수 이거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여기다가 생뚱맞게 that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that이나 which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런 거 쓰면 틀리고 이 who, run 이 부분이 앞에 있는 선행사가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선행사가 여기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줄 수 있으면 돼요. 이게 문맥을 파악하는 거예요. 문맥을 모르면 그냥 글자 그대로 읽어버리고 이대로 읽어버리면 과연 얘를 꾸며준다라는 걸 못 찾겠죠. 앞에 부분이 온전하게 해석이 된 다음에 뒷부분의 역할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앞에 주어 동사를 찾아서 읽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 이하는 수식을 하는데 누굴 꾸밀지는 여러분들이 읽어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701번도 볼게요. The time will come. 이게 주어 동사잖아. 시간은 올 거야. surely는 뭐예요? 반드시 올 거야. 확실히 올 거야. 여기 when이 나왔죠. when. 언제라고 할 거예요? 아니 뭐뭐 할 때 이렇게 할까요? 시간은 올 거야. My words will come true. 내 말이 실현될 거야. 내 말이 실현될 거야. 이걸 나눠버리는 게 아니라 얘가 수식관계가 되는 거죠. 어떤 때가 올 거야? 내 말이 실현될 그 시간이 반드시 올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죠. 이거를 이게 when의 다양한 경우를 알아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WH로 들어가는 이런 단어들 크게 두 가지 있잖아요. 관계 대명사가 있고 관계 부사가 있잖아요. 얘네들은 의문사가 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접속사가 될 때도 있지만 관계사가 될 때도 있다. 이 경우의 수를 알아두는 게 필요하겠죠. 여기서는 의문사도 접속사도 아니고 관계부사였다. 703번 볼게요. A black hole is an area in outer space into which everything, including light itself, is pulled. 블랙홀은 is 뭐뭐이다. area, an area, 공간, 뭐 지역 등등등을 보면 되겠죠. 어디에 있는 in outer space, 우주에. 여기까지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블랙홀은 우주에 있는 공간이다. 뒤에 into which가 나왔어요. 이 into which가 뭘까요? 아까 위에서 했던 거. 전치사 관계대명사죠. 우리 전치사 관계사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묶어서 뒤에 있는 everything부터 선행사를 수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럼 선행사가 스페이스일까요? 그걸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를 볼게요. everything 모든 것이 컴마 자, 수식 들어가겠네요. including의 뜻은 무엇을 포함하여 전치사로서 즉 모든 것 무엇을 포함한 빛 자체를 포함한 모든 것이 is pulled 뭐 된다겠죠. 수동태니까 pull은 당기다. 그럼 당겨진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이 빛을 포함한 모든 것이 당겨지는 우주일까요? 당겨지는 공간일까요? 선행사가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행사를 바르게 찾는 게 관건이에요. 이 여기서 이제 특징은 뭐냐? 관계사를 찾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관계사는 who, 여기 when, 그 다음에 여기 당연히 which 이런 식으로 in which 관계사를 찾는 건 어려운 게 아니지만 앞에 있는 선행사를 찾는 것을 할 때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앞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읽어보면서 말이 되는 그런 걸 이해하면서 그걸 문맥이라고 하거든. 문맥을 이해하면서 선행사를 찾아주는 게 중요한 거죠. 한 김에 702번까지도 볼까요?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부분을 먼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Virtual Reality, VR이죠. VR은 is, 뭐이다, an environment, 여기까지가 돼야 되겠죠. 즉, 가상현실은 환경이다. Created는 만들어진 환경이다. 컴퓨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환경이다. 이거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동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과거 분사. 왜 동사가 아닐까요? 여기 동사가 있으니까. 즉 가상현실은 컴퓨터에 의해 만들어진 환경이다. 그리고 위치 나왔죠. 위치 뒤에 주어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 관계사겠죠. 자, 위치가 수식을 할 건데 위치 이하가 즉 seemed부터 뭐뭐처럼 보인다. 뭐뭐인 듯하다. almost real. 거의 진짜처럼 보인다. 그러면 선행사가 컴퓨터일까요? 선행사는 환경이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의 진짜처럼 보이는 환경, 어떤 환경? 컴퓨터로 만들어진 환경이다. 다시 가상현실은 거의 진짜처럼 보이는
컴퓨터로 만들어진 환경이다. 그래서 이 핑크색이 선행사. 그다음에 얘네들은 관계사. 보시면 선행사와 관계사가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을 수 있다.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건 뭐겠어요? 여기에다가 이런 건 잘 안 나오는데 후하고 위치하고 고를 때 진짜 선행사를 찾아야만 우리가 진짜 후하고 위치를 잘 고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아까 얘기했지만 대가 위치가 안 되는 건 선행사가 없어요. 이런 친구들은 관계사를 아예 연상을 못할 수도 있겠죠. 선행사가 여기 있는 걸 찾아야 후가 떠오르겠죠. 나머지 부분 여러분들이 각자 다시 해석을 해보면서 선행사 찾아가면서 수식관계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14-6 복잡한 관계사절. 복잡한 관계사절은 관계사가 두 개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두 개의 관계사절이 동일한 선행사를 수식할 때 선행사는 하나인데 선행사가 하나가 있는데 이 뒤에 관계사가 두 개 나온다는 뜻이죠. 이 둘 중에 생략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 읽어볼게요. 두 개의 관계사절이 동일한 선행사를 수식할 경우 선행사는 하나인데 관계사가 하나, 관계사가 두 개가 나올 때 접속사나 콤마로 연결되기도 하고 접속사 없이 연결되기도 한다. 그 말은 뭐냐면 이 관계사와 관계사 사이에 접속사, and나 이런 접속사가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콤마가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접속사 없이 연결될 때 처음에 관계사는 생략이 되는 경우가 많다. 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예문 볼게요. You are the only person. 너는 유일한 사람이야. 근데 얘가 만약 이따 칠게요. 그럼 whom이면 관계사잖아요. 앞에 명사 나오고 whom이니까 내가 뒤에 주어 have met 동사 완료 동사죠. 이 동그라미 뭐냐면 met의 목적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으로 내가 이제까지 만났던 유일한 사람이야 라고 해서 하나의 관계사절이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 뒤에 who가 또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얘가 바로 관계사 1, 얘가 관계사 2가 된다는 거죠. 그럼 who 뒤에도 볼게요. who 뒤에는 주어가 없이 바로 동사가 나왔죠. 주격관계대명사. 그러면 나를 이해한대요. 나를 이해하는 건 누구겠어? 유일한 person이겠죠. 유일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person은 선행사, 관계사가 하나, 둘, 관계사가 두 개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관계사가 두 개 나와서 whom 한 번, 그 다음에 여기 who 한 번, 이렇게 해서 둘 다 person을 꾸민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알 수 있을까요? 잘 읽어봐야 되겠죠. 일단 읽는 거죠. 뭐예요? 첫 번째로는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우리가 관계사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관계사가 예를 들어 나왔다. 뭐 whom이 나왔다. who나 whom이 나왔어요. 그러면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여기서 말했던 whom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없다. 얘는 who 뒤에 주어가 없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이 whom이나 who는 당연히 관계사가 되겠죠. 불완전하니까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선행사 찾아야 되죠? 선행사 찾으면 되는 거예요. 선행사는 어떻게 찾아요? 여기 없는 이 목적어. 과연 이 목적어, 그 다음에 여기 없는 주어. 이게 누굴까를 찾는 거야. 내가 만난 건 누구고 나를 이해하는 건 누굴까? 누굴 가리켜요? 유일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705번. 복잡한 관계사가 문제가 아니라 are many things 이렇게 일단 해서 해석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은 것이 있다. 이렇게 많은 것이 있다. 있다죠. 자, 뒤에 위치 나왔네요. 위치 뭐예요? 관계대명사죠. 왜? 뒤에 주어 없잖아. 그렇죠? 그럼 선행사는 뭘까? 얘는 쉽게 자연스럽게 얘가 선행사겠네요. 어떤 것이 많이 있다? 중요한 것이 많이 있다. 누구한테? 너에게. for you는 왜 나왔을까요? 바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겠죠. 즉, 네가 배우에 중요한 것이 많이 있어. 하지만 여기 위치 나왔죠. 위치 뒤에 뭐 나왔어요?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 can be taught. 주어가 없이 나왔죠? 즉 얘도 관계대명사, 얘도 관계대명사.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얘도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그럼 이 위치와 위치의 선행사는 뭘까요? 답 anythings가 되겠죠. 왜? 네가 배우기에 중요한 많은 것이 있을 테고 하지만 can never be taught, can be taught는 해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우는 거죠. 왜냐면 이게 teach의 수동태죠, 여러분. teach의 수동태는 가르치다의 수동태는 배우다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가르치다의 수동태의 의미는 배우다가 되니까 never 절대 배울 수 없다. 그럼 뭘 절대 배울 수가 없겠어? 네가 배우기에 중요하나 절대 교실에선 배울 수 없는 많은 것이 있다. 이 많은 것의 성질이죠. 그것은 네가 배우기에 중요하지만 교실에선 절대 배울 수 없다가 돼서 선행사는 다 뭐가 돼요? many thing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선행사다. 선행사 하나. 얘는 얘가 선행사다. 바꿔줘야 되겠지. 색깔을 좀 바꿔줄게요. 얘는 얘가 관계사가 두 번 나왔다. 705번에 이 첫 번째 선행사는 생략할 수가 없겠죠. 주격관계대명사는 생략이 안 되죠. 비동사까지 묶으면 모를까. 706번 Forgiveness is, forgiveness is 용서는 뭐다? A gift, 선물이다. 명사 다음에 문장 나왔네요. 관계사가 생략이 되었다. 여기 보면 관계사가 생략이 된 거죠. 즉 용서는 네가 줄 수 있는 선물이다. 누구에게? 너 자신에게. 그래서 여기 지금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 나왔죠? 네가 줘 뭐를? 목적어 없죠? 이 목적어가 선물이 되겠죠. 내 뒤에 대 볼게요. 갑자기 대신 나왔어. 네가 너 자신에게 준대요. 대 뒤에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네. 그럼 얘는 뭐겠어요? 관계대명사네요. set free 너를 자유롭게 해준대요. 주어가 없이 동사가 바로 나왔어요. 너를 감정적으로 자유롭게 해준대요. 그럼 뭐가? 이 주어가 너를 감정적으로 자유롭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 주어도 뭐예요? 이 주어가 뭘까? 선물이네요. 다. 선행사는 선물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는 네가 너 자신에게 줄 수 있는, 네가 네 자신에게 주고 너를 감정적으로 편안하게 해주는 다 이 생략된 관계사에 있는 부분도 기프트를 꾸미고 대도 기프트를 꾸며서 용서란 네가 너 자신에게 주어 너를 감정적으로 자유롭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707번 I feel sad for the kids I see. 읽다 보니까 명사 문장 나오네요. 내가 본 아이들. 이건 앞에서 다 했죠. 여기 몇 페이지죠? 처음에 14-3의 관계사의 생략에서 다 했던 거예요.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그래서 kids I see. 내가 본 아이들. 그러면 내가 어디서 봤어요? 길에서 봤겠죠. 근데 후가 나왔어. 후가 나왔고 후 다음에 지금 주어가 없이 바로 동사가 나왔어요. 아, 관계사구나. 관계사겠죠? 즉, 그리고 여기서 한번 또 정리할게요. 한 번씩 다 앞에서 끊었어요, 다. 자, 내가 본 아이들. I feel sad. 난 슬퍼. 왜 슬퍼? 슬픈 이유죠. 슬픈 이유. 내가 길에서 본 아이 때문에 난 슬퍼. 그런데 뒤에 봤더니 who are living in extreme poverty. poverty가 뭐냐면 빈곤이라는 뜻이에요. 빈곤, 가난. 근데 그 가난이 extreme하대요. 그 극도의 가난함, 엄청 많이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주어 누굴까요? 누가 극도의 빈곤함에 살고 있을까요? 키즈겠죠? 선행사가 키즈가 되는 거예요. 선행사는 키즈가 되고 이 키즈가 관계대명사가 한 번 나왔는데 여기 생략이 된 거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된 거죠. 즉 나는 내가 에서 본 극도의 빈곤에 살고 있는, 즉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는 아이 때문에 슬프다. 이렇게. 708번.
이건 this is. 이건 뭐야? only travel guidebook. book 명사 주어 동사. 이렇게. 즉 이건 유일한 여행 책자야. 어떤 여행 책자? 내가 was recommended. recommended 뜻이 뭐예요? 추천하다죠. 즉 내가 추천받은 유일한 여행 책자야. 내가 뭐라고 추천받았어요? to read, 읽으라고. 근데 여기 봤더니 뒤에 갑자기 또 뭐가 나왔어요? which가 나왔죠. which 뒤에 지금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죠. 주어가 없으니까 관계대명사겠죠. 자, is really useful. 정말 유용하대요. 그럼 이 없는 주어가 정말 유용한데 이 없는 주어가 바로 뭐예요? 바로 가이드북이죠. 즉, 선임사는 가이드북이고 I was recommended to read도 가이드북을 꾸미고 which 이하도 가이드북을 꾸미면 자, 이것은 유일한 여행 책자인데 내가 읽으라고 추천을 받은 정말로 유용한 가이드북이다. 다 가이드북을 꾸미는 거죠. 그래서 생략이 된 아까 그 맨 처음에 봤던 생략된 관계대명사 용법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 관계사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불완전한 문장임을 여러분들이 찾아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뭐가 없어서 불완전한가를 찾으면 좀 더 도움이 돼요. 주어가 없는 건지 목적어가 없는 건지. 그럼 이 없는 주어, 없는 목적어를 찾으면 이 주어랑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선행사가 되는 거예요. 709번부터 내용은 뭐냐면 자, 관계사 뒤에 주어 동사가 삽입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삽입절을 묶어라, 괄호를 묶어라. 이게 직접 예문을 보는 게 훨씬 나아요. 나는 voted, 투표했대요. 주어 동사. 내가 투표했대. for the person, 나는 그 사람에게 투표했대요. 자, person 다음에 who 나왔어요. who 다음에 I thought가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주어 동사 thought의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내가 생각한 사람에게 투표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 동사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는 게 있나요? 절대 없죠. 절대 없죠. 즉 얘가 삽입된 거라고요. 그래서 사실 맨 마지막에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안 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뭐뭐라는 사람에게 투표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 보는 친구들은 이렇게 하겠죠. 처음 보는 친구들은 나는 내가 생각한 사람에게 투표했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만약 뒷부분이 없다. 이게 없으면 내가 생각한 사람에게 투표했다가 되겠지만 이 뒷부분에 이게 남아있잖아요. 그랬을 때 얘를 이렇게 묶어놓고 봤을 때 이 남아있는 부분도 지금 주어가 없이 불완전한 문장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투표한 사람은 내가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에게 투표한 거고 I thought은 얘를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후보라는 사람에게 투표했다. 이렇게. 최고의 후보자인 사람에게 투표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710번 볼게요. The man 관계대명사네요. 자, 어떤 사람? We suspected. suspect가 무슨 뜻이에요? 의심하다죠? 의심하다. 그럼 이거를 그냥 처음 보는 친구들은 우리가 의심한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면 우리가 의심을 해서 끝나면 we suspected에서 끝나면 우리가 의심한 사람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뒤에 was가 나왔죠. 동사가 또 나왔죠. 일반 동사와 비동사가 이렇게 이런 순서로 나오는 건 없어요. 비동사 일반 동사는 있을 수 있어요. 비동사 일반 동사는 있을 수는 있지만 수동태라던가 진행형으로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비동사 일반 동사는 없어. 그래서 얘를 묶어버리고 그러면 was a thief이 더맨을 꾸며주는 거야. 즉 도둑인 사람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이게 일단 없다고 본다면 the man who was a thief 도둑인 사람. 그럼 얘는 어떤 역할? 우리가 도둑이라고 의심했던 그 사람은 proved to be a policeman 경찰이라고 증명했다. 경찰이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prove 입증하다, turn out 증명하다. 즉 우리가 의심했던 그 남자, 우리가 도둑이라고 의심했던 그 남자는. 그래서 얘네들은 이 삽입된 이런 절들은 뒤에 나오는 이 관계사절을 좀 더 설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711번 She is 그녀는 뭐다? An intelligent and dedicated woman who 어떤 여자이다. 자, 부지런이다. intelligent
영리하고 지적이고 데리케이트를 헌신하는 여자래요. 근데 후가 나왔죠? 내가 믿는 여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면 주어 동사 뒤에 동사가 또 나왔죠? deserve는 뭐냐면 뭐뭐 할 자격이 있다. 그래서 내가 뭐뭐 할 자격이 있다고 믿는 여자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이 I believe는 중간에 들어가서 자격이 있다를 이제 꾸며주는 식으로 넣어주는 건데 내가 믿는,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믿는 이 내용이 되는 거겠죠. 내가 믿는 내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기회를 가질 자격, 어떤 기회? To be the CEO of our company. 우리 회사의 CEO가 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내가 믿는 intelligent, 지적이고 영리하고 그 다음에 dedicated,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이제 보충 설명하는 관계사절인데 여기 나와 있듯이 결론은 뭐냐면 얘는 이제 앞에 컴마가 찍히는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부사예요. 여기 볼게요. 관계사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역할 외에 선행사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기도 한다. 이 경우 관계사 앞에 컴마를 표시한다. 문맥에 따라서 여러 접속사의 의미를 취할 수 있으므로 앞뒤 내용의 흐름을 보고 해석한다. 그래서 관계사 앞에 컴마가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거예요. 보통은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죠. 독해할 때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컴마 다음에 후는 보통 and하고 and, she, and he, and they, and 인칭 대명사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를 and하고 and 선행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컴마 다음에 위치도 마찬가지죠. and 선행사죠. 근데 뭐 but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and 말고 뭐 or, but도 들어갈 수 있고 for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선행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she나 he도 되고 뭐 they도 되고 사람을 가리키는 편이 나오고 근데 이 위치 같은 경우에는 보통 it이나 역시 they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they는 사람 삶을 닫습니다. 바꿔서 이해하면 되는 거고 자,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 있네요. 관계대명사 that과 what은 보충 설명하는 절을 이끌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계대명사인 경우에 관계대명사인 경우에 앞에 컴마를 찍을 수 없다 이 뜻이에요. 틀려요. what도 마찬가지예요. what이 관계대명사인 경우에 컴마를 못 찍어요. 그럼 관계대명사인지 우리 어떻게 알아요? 관계대명사와 대시나 what은 뒤에 어떤 문장이 오죠? 불완전한 문장이 오죠. 대시나 what이 있는데 뒤에가 불완전하다. 컴마가 찍혔다. 그럼 무조건 틀리다. 자, 그러면 해석하는 거 볼게요. I met an old friend of mine. 난 친구 중에 한 명을 만났다. 컴마 후 그리고 누가 didn't recognize me at first. 처음에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럼 선행사가 뭘까요? 내 오래된 친구 중에 한 명이겠죠. 그럼 여기서는 and, she나 he가 되겠죠. 친구가 여자인지 모르겠으니까. 713번 One of the best way to learn is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is 무엇이다? To teach others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컴마 위치 and 선행사겠죠. 근데 여기 enhance에 s가 붙었어요. 그래서 and 이시겠네요. 그래야 s가 붙겠죠. enhance는 강하게 하는 거예요. 강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학습 경험을 강하게 시킨다. 강하게 좋게 만드는 뜻이라 상상으로 바꿨네요. 그럼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뭘까요? To teach others겠죠. 이게 이시겠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후나 위치가 나오면 이 얘기는 너무 많이 해서 뭘 안 했는데 당연히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주는 거예요. 불완전한 문장. 얘도 위치 뒤에도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여기 컴마가 찍혔다 그러면 그리고 하고 선행사를 찾아서 선행사에 맞는 대명사로 바꿔주는 거예요. 위치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 문맥에 따라서 and가 아니라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나라든가 또는이라든가 이렇게 바뀌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대시나 와시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관계대명사의 경우는 콤마를 찍을 수가 없다. 네, 여기서 빨간색만 해볼게요. 715번. 시간 콤마 whose. whose가 나왔네요. 우리가 whose는 많이 하진 않았는데 whose 관계대명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보통 여기 who랑 which라고 써있는데 whose도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보통 콤마 WH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time하고 콤마가 찍혔어요. 네, whose가 나왔어요. 그러면 whose는 뜻이 뭐냐면 whose는 따로 해야 되겠다. whose는 선행사에다가 의를 붙이는 거예요. 선행사 의 이렇게. 자, 그러면 시간이죠. 시간의 이는 eat away 먹어치운다. at everything else 그 밖에 모든 것을 먹어치운다. 먹기는 먹는데 우리 침식이라는 표현을 침식. 그러니까 한꺼번에 앙 하고 먹는 게 아니라 야금야금 그 갉아먹는다. 갉아먹는.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있었을 때 쬐끔 이만큼 먹고 한꺼번에 앙 하고 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eat away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간의 이빨이 시간의 치아가 그 밖에 모든 것을 조금 먹어치운대요. 그리고 is powerless 힘이 없대요. 뭐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힘이 없대요. 그리고가 어울리지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컴마 다음에 whose는 선행사의인데 앞에 여기 and or but so 중에서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시간의 치아가 그 밖의 모든 것을 갉아먹는다. 그리고 힘이 없다가 아니라 갉아먹지만 이렇게. 이 whose 안에 and가 있는 게 아니라 but이 있는 거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717번. 아이고, 조금 어려운 게 나왔네요. 717번. I've always had a great many worries. 나는 가지고 있었대요. Great many worries는 뭐니? 훌륭한 많은 걱정이 아니라 많은 걱정을 갖고 있었대요. 훌륭한 많은이 아니라 그냥 엄청나게 많은 걱정을 가지고 있었대요. 가져왔대요. 그 다음에 most of which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이게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고요. some이 됐든 one이 됐든 그 다음에 지금처럼 most 그 다음에 of이 나오고 이렇게 관계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관계사가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 여기 all도 가능하고 이런 경우는 이제 얘네를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냥 관계사를 써버리면 이 관계사가 선행사를 자체를 가리키게 되는데 이렇게 부분을 나타내거나 all처럼 전체를 나타내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 앞에 있는 선행사에 대해서 선행사의 어떤 부분을 나타내거나 선행사 전체를 나타내거나 이런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most of이 없다 쳐봐요. 그럼 이때의 위치는 뭘 가리키는 거겠어요? 나는 많은 걱정을 가지고 있고 이때의 위치는 and 그리고 선행사가 뭐겠어요? 걱정이겠죠. and day가 돼서 이때 day가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걱정 전부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나는 많은 걱정이 있고 그 걱정들은 silly, 어리석었다, 바보 같았다. 그런데 이제 선행사가 다가 아니라 이 걱정을 전부 다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행사의 걱정의 몇몇 걱정, 일부 걱정 중에 하나, 대부분의 걱정, all을 쓰면 걱정 모두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부분 또는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을 써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most of which라는 건 뭐냐면 선행사의 대부분이 되는 거예요. 선행사의 대부분. 선행사의 대부분은 바보 같았다.
이 경우에도 얘는 그냥 부분이다 라고 인식하시면 되고, 역시 똑같이 여기 아까 위에처럼 컴마 위치를 and it 또는 and day로 하라고 그랬죠? 그럼 이 경우에는 이 위치가 가리키는 것은 and day가 아니라 뭘까요? day라고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이게 지금 자리가 most of이니까 전치사 뒤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목적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목적격이. 전치사의 목적어. 이 위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돼서 and 뒤에 day가 아니라 이렇게 쓰이는 거죠. and most of them or silly 이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들 중 대부분 바보 같았다. 그럼 718번도 보면 여기 워너비치라고 나오죠? 그럼 워너비치는 뭐겠어요? 선행사 중 한 개가 되겠죠. 선행사가 뭘까요? 찾아야 되겠네. 자, 봅시다. 그 매니저가 set out 3 solutions for the problem.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놨대요. one of which. 그것들 중에 선행사 중에 하나는 그럼 선행사가 뭘까요? 솔루션이겠죠. 솔루션 중에 하나는 was considered, be considered. 여다. 뭐라고? 가장 매력적이라고. 모든 사람에 의해서. 자, 그럼 이때는 역시 선행사 안에 and or but 중에 and가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겠죠. and 그리고 one of them 이렇게. 719번까지도 할게요. The solar system, 태양계라는 표현이죠. 태양계. to which, to which.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전치사 관계대명사. 해석할 때는 어떻게? 그냥 묶어서 두세요. 태양계. 어떤 태양계? 행성. 행성이죠. planet. like Earth and Mars. 지구와 Mars가 뭐예요? 화성이죠. 지구와 화성 같은 행성이 belong, 속해 있는데 was formed, 뭐뭐 되었다. 수동태죠. was, ed, 뭐뭐 되었다. form, 형성하다. 형성되었다. 만들어졌다. approximately 4.5 billion years ago. 그래서 여기 보면 태양계는 지구와 화성 같은 행성이 속해 있는데 빌리언이 10억이니까 45억 년, 이게 대략이에요. 이건 대략. 45억 년 전쯤에 형성되었다. 이렇게 설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이 to which는 원래 이제 접속사랑 대명사랑 바꿔보면 이 to가 왜 생겼냐면 여기 belong to예요. belong to. 자, 그러면 and 하고 planet like Earth and Mars belong to it. 이렇게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태양계는 뭐뭐와 같은 행성들이 그것에 속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바꿔 써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바꿔 쓰는 게 이렇게 쉬운 건 아니고 여기 있는 예문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지만 내가 지금 써준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써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바꿔봐주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안 한 거 있잖아요. 714번하고 716번은 안 했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 위치 부분을 한번 다른 어떤 지금 and, or, but 중에 하나를 고르고 그 다음에 이때의 위치를 앞에 선행사를 찾아서 선행사에 맞는 대명사로 바꿔 써주는 그런 연습을 한 번씩 해주세요. 716번의 what과 which는 당연히 뭐겠어요? what은 안 된다 그랬죠? 무조건 위치가 정답이죠. 역시 위치도 마찬가지로 이 선행사 중에 하나, 이 접속사 중에 하나 써주고 선행사를 찾아서 선행사를 대명사로 바꿔서 써주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뭐 보충 설명하는 관계사절 2 나왔는데 이거는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관계 부사예요. 관계 부사여서 읽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먼저 읽을게요. 읽고서 얘네가 관계부사라는 인식을 해야 되죠. 자, 거의 똑같은 설명이에요. 관계대명사랑. 자, 문장을 읽어서 who나 which가 관계대명사인 줄 찾으라고 그랬죠. 관계대명사가 되려면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who나 which를 and, or, but 중에 하나로 바꾸고 선행사를 찾아서 대명사로 바꿔라. 이런 내용을 얘기했었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아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자, 일단 볼게요. In China, where silence is valued, you find the Chinese proverb, loud thunder bring little rain. 중국에서, where, 알죠? where. 중국에서 and, there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중국에서 그곳에서는 침묵을 가치 있다라고 한다. 그런데 너는 중국 흑담을 발견한다. 이게 중국 흑담이에요. 이때 where은 and there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되죠. 침묵이 중국에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렇게. 보통 시험 문제는 여기 where를 쓸까요? which를 쓸까요? 이런 게 잘 물어보게 되는 거,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뒤에가 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which를 쓸 수가 없다. 볼게요. 721번부터. South Africa is like a giant zoo. South Africa는 is like 뭐와 같다. 거대한 동물원과 같다. where and there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코끼리, lions and even penguins wander freely. wander가 뭐예요? 돌아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722번 1949년 앤디 워홀이 moved to 뉴욕, 뉴욕으로 이사 갔는데 옮겨갔다. where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작업을 시작했다. as a commercial artist 상업주의 예술가라고 보여야 되겠다. 상업적 예술가 로서 일하기 시작했다. 723번 We planned our purchase. 우리가 계획했대요. 뭐를? 우리의 구매를 계획했대요. For the last day of the sale. 세일 마지막 날에 구매를 계획했대요. and 그 다음에 when은 and then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날은 the price 가격이 would be really low. 정말 낮을 거예요. 이때는 and보다 내 생각에는 for도 괜찮은데. 즉 우리가 그 세일 마지막 날에 구매를 계획한 이유는 금액이 낮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는 and보다는 for가 더 어울려요. 그 다음에 724번 여러분 for 뒤에 문장이 나오면 이때 for는 because입니다. 724번 The last time I went to Santorini was in September when the weather was really beautiful. 지난번에 내가 산토리노를 갔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산토리노를 갔었던 지난번은 이렇게 수식이 들어가주는 거예요. 지난번은 was in September 뭐였다. 이게 동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또 계속 같은 내용 나오는 거예요. time 명사죠. 뒤에 문장 나오잖아. 그래서 수식을 하는 거야. 이거를 지난번에 나는 산토리노 갔다. 9월이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산토리노 갔던 마지막, 지난번, 가장 최근이게 되겠죠. 마지막 타임, 가장 최근 지난번은 9월이었는데 and then 그때는 날씨가 정말 좋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and, for, but
이거를 만약에 못 찾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쭉 읽어 내려가다 보시면 이 컴마를 중심으로 이 앞뒤 문장의 문맥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그리고가 어울릴지, 또는이 어울릴지, 하지만이 어울릴지, for는 때문에 이런 게 어울릴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읽을 수만 있으면 되니까 머리 있는 친구들은 단어 암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를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문제까지 푸는 게 여기 문제가 여러분 숙제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받고 잠시만요. 그래서 관계사들 여기서 이렇게 마치고요. 그다음 부사절은 다음에 올릴 텐데 부사절은 100% 암기예요.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 여기까지 문제를 여기 이제 숙제 풀어보시고 여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올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숙제하고 나서 확인해 보세요.